입시 설명회는 많이 들어두면 좋습니다. 근데 중심을 잡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입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네 개 이제 문장이 나갈 건데요. 항상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서 입시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이 스토리는 뭘까요? 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고, 아무리 시간을 투여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게 있던가요? 자, 있으면 못하는 거를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 약점을 보완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요? 아니면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대학 가는 지름길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들 다 봤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향해 애들이 달려가고 있죠?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학원에서 학원마다 기말고사 대비 직보 시간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학교에서는 시험 공고가 날 거고, 애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먼저 공부해서 100점 맞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 없는 과목을 그 다음에 하면, 자기가 자신 없는 과목은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맨날 4등급이야. 맞죠? 맞잖아. 근데 공부를 잘하는 과목은 조금만 신경 쓰면 1, 2등급이 돼. 맞죠? 근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잘하고 싶은 과목은 뭐냐 하면 수학이에요. 인류가 생긴 이래 제일 어렵다는 그 수학. 엄마 아빠도 힘들어했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과목. 그래서 학원도 수학 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죠. 구례에도 모든 학원에, 구리시에 있는 모든 학원에 40%가 수학을 해요. 나머지 과목이 60%야. 그 많은 과목이. 자, 왜 이렇게 수학이 많을까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면 좋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수학 먼저 기말고사 준비를 막 해. 근데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다 해요? 못 해요? 못 하지.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1, 2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도 어떻게 돼?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잖아. 그래서 성적표가 온통 3, 4, 5, 3, 4, 5 이렇게 가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했으면 어차피 수학은 4야. 근데 나머지 과목이 내가 1, 2가 찍혀 있다면 입시가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대학을 가면 좋겠는데 꼭 아이의 부족한 거 그게 먼저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거하고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의 성적이 불만이신 학부모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성적표 공개 후 다시 토론하자. 아니 왜 엄마 아빠가 못 가졌던 성적을 애는 가져오라고 괴롭히냐고. 그죠? 그 상태를 두고도 좋은 입시 전략을 짤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흥미와 적성은 직업과 계열을 정해요. 공학 계열로 갈 건지, 자연과학 계열로 갈 건지, 사회 계열로 갈 건지, 인문 계열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좋아하는 보건의료 계열로 갈 건지. 그죠? 아니 뭐 대한민국 죄다 의사하면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죄다 간호사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요? 그 맨날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이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건가요? 자, 근데 어쨌든 엄마들이 희망하는 바가 있어요. 애가 성적만 좀 되면 꿈이 똑같아. 꿈이 똑같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애가 초등학교 때 똘망똘망해. 그럼 어떻게 구리를 버려? 초등학교 5학년 때 실행하자. 4학년 5학년 때 구리를 버려. 두 번째 엑소더스는 언제 일어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애가 똑똑해. 성적이 나와. 구리를 배반해.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배반하는 놈 치고 잘 되는 놈 봤어요? 생각을 해봐요. 강동송파에 있는 엄마들은 애가 똑똑하면 대치로 가. 대치동으로 이사 가면요. 그 아이 평생 최고의 지옥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러면 수능이라도 잘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돼.
수능 잘 보려면 어차피 구리아이나 강동아이나 대치아이나 전부 재수를 해야 수능을 잘 봐요. 그럼 그 전에 필요한 건 뭐예요? 내신 성적이지. 결국은 배신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여기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낼 때, 그리고 섭섭하지 않은 입시 실적을 가지면 뭐하러 배반을 하죠? 여기가 아이에게는 천국인데. 아이들에게 천국의 기준은 뭐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놈이 옆에 계속 같이 있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서로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별로 안 떨어질 때. 걔도 안 하고 나도 놀았으니까. 2번, 3번. 내가 조금 신경 썼더니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4번. 거기에 정확히 입시 전략을 세워줄 때죠. 야, 그러면 너 여기 갈 수 있어. 여기를 배신하고 다른 동네 가면 그 아이가 몇 등급 나올까요? 구리에서 1, 2등급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구리는 유별나게 공립고등학교가 많아요. 왜 사립고등학교가 많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납득은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 보편적인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공립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선생님들이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니까 이렇게 그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뒤집으면 뭐가 되죠? 구리에서 1, 2등급 따기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정확한 입시 전략이 여기다 얹혀지면, 걔가, 우리 아이가 구태여 구리를 배신하고 멀리 가서 친구들 다 배신하고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혼자 가는 거지. 가서 외롭게 거기서 쓸쓸하게 뒤지게 하고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뭐하러 그걸 해요? 그죠?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초청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시장님 연락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교육지원과 연락은 많았어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그러니까 가면 이제 시장님들 있잖아요. 제일 큰 도시 해봤던 대구광역시, 대구는 광역시, 남구, 서구. 서구는 한 7번 정도 한 것 같고, 창원시, 김해시, 인천 뭐 무슨 구 이렇게 다녀봤는데, 창원시조차 물론 이제 행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컸죠. 그땐 코로나 전이니까 이게 수백 명씩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교육지원 팀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장님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딱 하나, 우리 애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 정도면, 그 정도 정성이면 한번 가봐야지. 사실 제가 좋아합니다. 가까워서. 입시 준비 상태가 대학을 결정하죠. 입시 준비 상태 뭐가 있나요? 첫 번째, 내신이 있어요. 내신이 2로는 시작해? 3으로는 시작해? 4야? 5야? 5로 시작해? 자, 이게 있겠죠. 그죠? 1로 시작하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 수준이 있겠죠. 모의고사를 봤어요. 자, 3학년 엄마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하도 봐서 그 성적표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참 변화가 없고 일관성 있는 아이구나. 어쩌면 성적표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날라올까. 자,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고등학교를 보냈어. 지난 3월에 놀라운 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내 아이의 과목별 전국 석차가 뜨아! 보셨나요? 애들이 보여줘야 보지. 못 보셨죠? 과목별 석차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얘가 국어에서 몇 등을 했는지, 전국 몇 명 중에 몇 등을 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걸 보고 싶으면 용돈을 특별히 주고 구경 한번 시켜줘 하시면 됩니다. 꼭 구경을 하셔야 돼요. 흥미와 적성은 계열을 정합니다. 제발 아이가 성적이 된다고 엄마 욕심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애가 불행해져요.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나요? 제 둘째가 5월 3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던데 이 집 자제분들은 전부 결혼하셨고, 저는 이제 둘째가 군대를 갔어요. 막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결혼도 부지런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부지런하시던데, 결혼도 부지런하게 하셨구나. 나는 게을렀구나.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내 맹서가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다 못 지켰어요. 내 아이가 커서는 이 지옥 같은 대학 입시를 거치지 않았으면.
저 바람이었어요. 두 번째 바람이 뭐냐면 얘가 어른이 되어서는 군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아니 20년 전에 그런 서원 할 만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참 발전하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고 성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미 발전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제 G10 세계적인 10위권 이내 국가에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얘들도 군대 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죠?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애들 인생에 한 번도 간섭한 적 없다. 두 번째, 정말 잘한 거. 애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학비를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다. 용돈은 가끔 줍니다. 용돈과 대학 학비 네가 벌어서 내라. 우리 큰애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을 해요. 한 번도 학비를 안 대줬기 때문에 걔는 항상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아빠한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주세요라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물론 주면 못 갚긴 합니다. 못 받긴 해요. 뭐 부자지간에 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뭐 한두 푼 뜯겼겠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어머니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애가 성적이 좋으면 엄마 아빠의 기대가 실려요. 기대가 실리면 아이가 힘들어져요. 분명히 태어날 때 했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 자라줬는데 거기에 그 다음 왜 또 성적만 올려다오. 성적도 했어. 그랬더니 거기만 가다오. 이건 아니지. 요거 명심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야 넘어가자. 자, 요 5개 주체가 있어요. 이 5 주체는 교육이라고 하는 한 판에 담긴 선수들이에요. 이게 도박판이면 5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돈 따는 거야. 그러면 뭐가 쉬워지죠? 룰 합의가 쉬워져요. 규칙을 합의하기가 쉬워져. 근데 도박판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입시판에 딱 앉아있는 5이 서로 생각이 달라. 공정은 누구죠 요거? 공정하기만 하면 돼. 시비가 안 걸렸으면 좋겠어. 입시가 끝났어. 아무도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 입시가 시비가 걸려. 아니 설마 수원대학교에서 입시 시비 걸리는 거 봤어요? 그죠? 진주 경상대에서 입시 시비 걸리는 거 못 봤어. 항상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입시 시비가 걸려요. 걔는 왜 붙었고요. 얘는 왜 떨어졌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음모죠. 음모라고 하는 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소용없어. 난 계속 네가 의심스러워. 라고 하는 순간 얘들은 깝깝해져요. 그래서 이 입시판에서 공정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약속 필요 없어. 미래 필요 없어. 공정해야 돼. 대한민국 교육부입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뒤에 확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확보. 얘들은 뭘 확보하고 싶은 거죠? 우수 학생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누굽니까? 대학. 근데 대학이 우수 학생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과 저 공정이 자꾸 부딪혀서 싸워요. 왜 싸울까요? 하는 거죠. 우리가 우수 학생에 대한 정의는 각자 마음속으로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대학이 원하는 우수 학생의 기준엔 반드시 이게 포함돼야 돼. 그 놈을 뽑아놓으면 4년간 우리 과를 다니겠지. 자, 이걸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자, 그러면 시험 성적으로 애들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연대가 있는 애들 행복할까? 시험 성적으로 뽑아놓으면? 연대가 있는 애들은 연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걔보다 하나 더 틀렸거든. 그럼 얘는 이게 분해요? 기뻐요? 아싸 하나 더 틀렸다. 내가 이겼네. 기쁘다? 안 기뻐. 그럼 얘가 선택하는 게 뭐야? 그 유명한 반수. 고대 다니는 애들은 행복할까요? 그럼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입대, 공대, 동대, 걔들은 행복할까요? 아주 웃긴 얘기 해줄까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 행복할까요? 자, 서울대 문과야. 경영학과가 아니야. 그럼 인문대야. 걔는 왜 거기 앉았지? 전년도에 하나 더 틀려서 그래요. 걔는 잘 다닐까? 이 대한민국의 이 웃지 못할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학업 지속률이라고 있습니다. 뽑아놨더니 2학년도 다니고 3학년도 다니다. 이게 70%가 안 되는 대학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딜까요? 위치는 신촌에 있다지. 굴다리 밑을 통과하면 거기 정문이 보인다지. 그 정문을 들어가면 네모난 조그만 탑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있다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몹쓸 대학 뽑아놓으니까 안 다녀. 자그마치 30몇 %가. 자, 그러면 대학의 우수 학생의 기준은 뭐라고요? 엄마들이 다 생각해. 그 대신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 뽑아놓으니 4년간 즐겁게 다니겠는가? 너 정말로 내가 너 뽑아놓으면 우리 학교 우리 과 즐겁게 4년 다닐래? 물리학과에서도 그 질문을 할 거고 화학과에서도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철학과에서도 그 질문을 할 거고 러시아 어문학과에서도 그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 점수로 뽑아야 되잖아. 벌써 이제 1차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룰비팅이 안 돼. 그 다음에 실적은 누구예요? 실적. 그래서 입시가 끝나면 교문 위에다 플래카드를 쫙 붙여야 돼. 우리 고등학교는 누구 몇 명 어디 몇 명. 이거 왜 붙여요? 이제 고등학교가 자기를 피하려 하는 시대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자신 있는 학교는 누구 편? 정부 편. 우리 애들은 수능을 못 봐. 걔들은 누구 편? 대학 편. 갈려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2025년에 없애네, 있으네, 뭐 그런 폐교하네, 안 하네. 왜 싸워 왜? 그죠? 근데 구리시에서는 고등학교가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실적을. 우리 애들이요. 아무리 우수해도 잘 못 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주 묻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카톡으로 간단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가 많아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님이 그걸 궁금해하시면 고통에 빠지십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왔어요. 정말 우리 애들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왜 자꾸 물으시냐고요? 그러면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예산 많아요. 많긴 하시겠죠. 합격 누구의 화두죠? 다 필요 없어. 우리 애만 붙으면 돼. 그것만 알려줘.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다 필요 없어. 그 학교가 어떻게 뽑는지 나 관심 없어. 우리 학교에 우리 애가 붙어 안 붙어. 사실 이거 굉장히 빨리 묻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 되죠? 요게 이제 그 학점제가 시작되고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고 요거는 제가 교육지원팀에 요청을 해서 오신 어머니들에게 이 PPT를 다 드리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손에다 출력해서 들고 계실 줄 알았어요. 예. 고교 학점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참. 그 다음에 과목 선택제 이미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고3 부모님들 어떻게 되죠? 애가 기하를 선택했고 확통을 선택했고 자 확통을 선택했으면 예전에 문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예전에 이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를 많이 들으면 이 아이가 문과인 거고 과학탐구를 많이 들으면 이 아이가 이과인 거고 어쨌든 문이과 경계선은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해요. 그런 일도 왔죠. 그래서 연구 선도학교 계속 밀고 왔고 2025년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배신을 했어요. 대한민국 교육은요.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언제부터 합의한 거죠? 토론하고 1980년대부터 우리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 틀리지 않았는가? 자,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점점점 발전하니까 이제 어차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팩트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있어. 물론 우리 아이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야, 너 세계적인 리더가 될 생각하지 마라. 너 괴롭고 엄마 아빠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창의융합 인재로 커서 세계를 리딩할지 몰라요. 그런 포텐셜 에너지 이미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 나라에서 아이들이 커요. 그러면 예전에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
그럼 주입식 교육은 똑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이 평가했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모든 정권이 합의한 거예요. 민주당 정부 막 세운 게 아니라, 아니 그놈의 당은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죠? 그 전에는 뭐 미래, 그 전에는, 그래서 저는 대학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민주당, 민주당, 이게 너무 편해요. 이게 그쪽이랑 다 같이 합의한 거예요. 누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한 거예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창의구와 민재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학점제도 하고 선택제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고민하고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도 안 보고 꿈과 끼만 개발해주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배신을 했죠. 누가? 교육부가. 왜인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그 얘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전 입시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우리는 자 입시, 대학 입시는 뭡니까? 대학 입시는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확하죠? 대학이 학생을 뽑는 행위. 맞습니까? 학생이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답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을 뽑는 행위예요. 그럼 대학이 학생을 뽑는 행위라면 대학은 누가 지원할지를 고민할 거고 그 지원자 중에 몇 명을 어떻게 선발할지도 결정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선발 방식이 정해질 거고 선발 방식에 맞춰서 준비한 놈이 이기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 기준은 단순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돼서 언급을 저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정시 40% 확대해라. 자, 그러면 대학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점수를 뽑아놓으면 애가 안 다녀. 서울대, 자연대, 공대 개차반이에요. 서울대, 자연대, 공대를 기쁘게 다니는 놈은 반이 안 돼요. 나머지 절반 넘게는 야 내가 작년에 하나만 덜 틀렸어도 저기 의대 가 있을 텐데. 보건의료국가잖아. 보건의료국가. 죄다 의사하면 정말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들끼리 모여서 지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쓰레기 치우면 되게 재밌겠다. 그건 누가 치워주냐고. 화장실 공사는 누가 해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40%를 하라고? 야, 우리가 합의사항은 이제 정시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시를 다 없애면 패자부활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부만 남겨두자였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어디까지 갔었나요? 수시 87.9%까지 갔었어요. 정시 12.1% 남겨둔 상태. 이 상태에서 갑자기 40%를 늘려라. 다 같이 허걱하는 거죠. 뭐지 이거? 그래서 대학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게 뭐가 있을 텐데요, 그죠? 요 앞에 에이, 예산이 부족하군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한 페이지가 지금 사라져서 안 보이거든요. 한 페이지가 사라져서 안 보이는데 이사님 한 페이지 앞에만 한번. 그것까지 누르실 필요는 없는데 한 페이지 더 앞에요. 이게 뭐가 쭉 사라졌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정시에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고 정시에도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걸 본 다음에 저 뒷화면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센스가. 정시에도 어떻게 돼요?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30점인데 20점을 기본으로 주고 10점 가지고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의 일반 전형 1단계 수능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수능 80, 교과 평가 20으로 이렇게 뽑겠대요. 15점은 본전으로 주고 5점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5점, 아까 100점 만점에 10점이었죠. 그러면 이 교과 평가의 내용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너 무슨 과목 봤어? 자, 분명히 고교 선택 과목 선택을 하고 있죠. 선택 과목에서도 뭐 들었니? 어라, 우리 과랑 상관없는 것만 들었네? 안 뽑겠다는 뜻이죠.
우리 거랑 상관 있는 선택 과목을 들어야 돼. 요것이 1번이에요. 그 과목을 선택했어.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그 과목을 듣는 애들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투, 물리투, 화학투, 생명투, 지구과학투. 의무적 수강을 안 시켜놓으면 애들이 그거 피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물리에 기반한 자연과학과 공학에서는 걔를 안 뽑는 거죠. 화학에 기반한 그 공학하고 자연대학에서는 걔를 안 뽑는 거죠. 당연히 의대도 안 뽑을 거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는 그게 없어요. 그건 용서가 돼요. 근데 있는데 안 들어서 그건 용서가 안 돼서 아웃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 볼게. 두 번째는 그 과목의 성적 볼게. 그 과목의 성적은 어쨌든 2등급까지는 봐줄게예요. 2등급까지는.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제 고3 엄마들은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을 거고 고1 엄마들은 아직 들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내가 못을 박아드릴게요. 쿡.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어디 있냐? 학년별 성적표 뒤에 쫙 국어에서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뭘 어떻게 했고 수학에서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뭘 어떻게 했고 물리에서는 이 아이가 실험을 시켰더니 어떻게 했고 요것이 적혀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요걸 먼저 발표한 건 그 대학이에요. 그 대학. 그 대학은 그 대학이에요. 그 관악산에 있다는 그 대학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아, 그거는 그 학교 얘기 아니냐고. 우리 아이 거기 안 갈 거라고. 알아요. 알아. 중요한 건 아까 게임 기억하세요? 정부의 입장이 있고 대학의 입장이었잖아. 그러면 이 대학은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지금? 대학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미 13개 대학이 그대로 하기로 했죠. 단지 서울대는 1, 2등급이면 만점 줄게를 다른 학교는 우리는 3등급까지 만점 줄게.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는 A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동의가 안 된 건 누구냐면 지역의 이제 주요 국립대들이에요. 주요 국립대들은 받자니 정부 눈치가 보이고 안 받자니 자존심 상하고 지금 딱 고형국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의 과목은 그냥 이건 참조하시면 돼요. 전문교과 1, 2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문교과 1은 특성화고 옛날 삼고, 농고, 공고. 전문교과 2는 외고, 영재고, 과학고.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죠. 이제 이쪽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성해 줄 거냐. 자, 1학년 엄마들 다시, 중3 엄마들 다시 손 들어봐. 그냥 구글에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치시면 각 교육청마다 교사들이 연구해서 올린 것들이 있고요. 대학마다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과 오려면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구성해라. 그냥 인터넷에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면 꼭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죠?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선택 과목의 구성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제부터 이제 5개의 쟁점 중에 3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시는 대한민국의 입시는 올해부터 다시 쓰여요. 기존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 쓸모 없어진 3개의 사건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요. 근데 5개를 펼쳐놓고 왜 3개라 그러냐? 원래 올해 입시의 쟁점이에요. 올해 고3들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고2, 고1, 중3, 중2, 중1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첫해 쟁점은 5개인데 5개 중에 2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학종 축소 정시 증가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판을 못 뒤집어요. 그 다음에 논술 인원이 감소하고 논술 보는 대학은 늘어난다.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3가지죠.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수능이 올해 시작돼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쭉 2학년, 1학년 이렇게 쭉 내려가요. 아시죠? 국어에서 화작과 언매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탐 가탐은 묶어놓고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도 된다든지 이것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수능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약대 학부 모집이에요. 약대가 그동안은 2학년을 마치고 화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간 아이들이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멈추고 시험을 봐서 PEET 약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봐서 갔어요. 옛날엔 약대가 학부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정도 이걸 하다가 그냥 학부 모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고3이 지원해서 바로 갈 수 있게. 이것이 과연 어떤 사건을 불러올까?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 대학에서 고교 추천 전형을 실시한다예요.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 입시를 올해부터 다 뒤집을 거예요. 입시는 내신 선발이 있습니다.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그것을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승부가 어디서 나냐? 내신 성적에서 승부가 나요. 그다음에 수능, 정시는 잘 아시죠? 수능으로 승부가 나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로 승부가 나는 거죠. 이거를 논술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 자격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고 이런 조건들이 딸려오긴 하지만 일단 딱 자르면 내신 교과, 논술은 논술, 서류 종합, 그다음에 수능 정시. 아주 간단한 구성인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엄마들이 중3 때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이제 이런 고민을 빠진 거예요. 아, 요 학교를 보내면 내신 따긴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 그죠? 아, 저 학교 특히 이제 여기서 가까이 있는 남양주에 있는 DH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거기 가면 입시 실적은 괜찮은데 내신 따기가 힘들어. 아주 그냥 이 동네하고 옆 동네까지 다 합쳐서 공부 잘하는 놈이 거기 다 간대. 그러면 아예 물 건너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양수리까지 가. 그래서 YS를 가. 여기 애들이 뭐 웃어요. 맨날 보는 애들이 걔들인데 난 가. 자, 그 고민 왜 했어요? 그 고등학교는 1등급을 뭐 전체 인원의 한 7%씩 주나? 야 공부 잘하는 애 많이 왔으니까 그럼 1등급 한 10% 주자. 야 민사고야? 그냥 다 1등급 주자. 돼요? 아무리 고등학교가 세도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7%야. 3등급은 12%고. 역으로 아무리 고등학교가 후져도 1등급은 4%야. 2등급은 7%고. 대학이 엄마들도 잘 알고 있는 건 대학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래서 내신 선발을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그동안 안 했어요. 그 내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하도 괴롭히니까 공정성 시비가 걸리니까 내신은 뭐야? 어쨌든 숫자로 딱 찍혀 있잖아. 그러면 내신 선발하지 뭐. 그래서 모든 대학이 일제히 10%씩 내신 선발을 다 갖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 내신이 좋으면 돼요 이제. 그죠? 대학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해요. 하도 괴롭히면. 그러면 이제 입시 구조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다 이런 편은 여기저기 흔하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요게 전국이에요. 요게 뭐죠? 내신 선발. 우와, 엄청 많이 뽑죠. 요게 종합 선발. 우와, 역시 많이 뽑죠. 요게 정시예요. 자, 뭐가 제일 많아? 내신 선발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정시와 학생부 종합이 같아. 근데 여기만 하면 재미없죠. 우리 여기도 봅시다. 15개 대학. 갈 수 있든 갈 수 없든 우리의 꿈은 15개 대학. 그죠? 우리의 목표는 이 안에 우리 아이가 랜딩하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민하면 돼요.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거기서 뽑겠다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돼요. 거기서 뽑는 방식은 그냥 무시하고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도 못 가요. 그걸 우린 입시 전략이라고 하죠. 입시 로드맵이라고 하고. 자, 볼까요? 요게 뭐 교과. 방금 교과가 몇 %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4분의 1로 줄었죠. 여기는 아까 몇 %였어요? 22.9. 근데 여기는 35. 이건 뭐지? 정시는 아까 23. 세상에 교과 전형 확 줄이고 정시와 종합이 확 늘어져 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15개 대학이 목표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첫 번째 전략 짭니다. 내신이 몇일까? 그럼 기준 잡혔죠? 거기에다 수능 최저를 붙여서 갈 거냐, 비교과를 붙여서 갈 거냐예요.
나의 아이의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를 붙여서 갈까? 15개 대학을. 내 아이 내신 성적에 비교과를 붙여서 갈까? 당연히 비교과가 좋을수록 내신이 조금 낮아도 되고, 수능 최저를 탄탄하게 맞출 수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뒤집히는 거니까. 아니면 수능으로 갈까가 돼요. 이제 세 가지 전략 썼나요? 근데 수능으로는 언제 잘 볼 수 있다고요? 수능 시험은 재수할 때. 재수할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개고생을 하면서 수능 성적을 따서 간신히 대학을 가봐야 걔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대표님, 고3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개꿀인지 재수 끝나보니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개꿀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전 처음에 그 개꿀이 욕인 줄 알았어요. 엄마들은 안 그랬을까요? 나는 개꿀이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뭐 다 앞에 개자가 붙어야 돼. 개 좋아. 나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BTS 개 좋아하는 거 보고 아, 저 욕이 아니구나. 걔 앞에서 BTS를 째려만 봐도 불경하다고 저를 때리는데, 아, 개 좋아. 칭찬이구나. 자, 계속 갑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거를 좀 더 아니 이사님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요것이 이제 늘어난 정시 인원이에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늘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딱 겹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점수로 뽑아놓으면 애들이 대학을 안 다닌다. 얘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이게 보이겠죠. 와, 1,300명이나 뽑아. 얘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와, 이게 보이겠죠. 와, 1,300명이나 뽑아. 그럼 쟤들이 대학을 제대로 다닐까요? 그 인원이 이 학교 모집 인원의 몇 %냐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반수는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이 안타까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세대학교에 이걸 피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송도에다가 1학년 입학식 끝나면 송도에다 다 쳐박아요. 아무데도 못 나가게. 그러면 걔들이 학교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불행은 대학의 여름방학은 6월 15일이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지금부터 대성학원,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떠있나? 6월 20일 반수반 대각양. 다 가마두고란 뜻이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 이거 끝내야 되겠죠? 점수 유지 선발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자, 독서문학, 화작, 언매, 수원수투, 확통미적, 기하. 자, 정확히 독서문학은 어려워집니다. 거꾸로. 근데 화작학과 언매는 쉬워져요. 왜? 선택 과목이 변별을 가지면 선택의 유불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유불리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수원수투는 어려워지고요. 확통미적, 기하는 쉬워져요. 근데 쉬워도 수학이야. 쉬워도 수학이야.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국어는 화작을 선택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화작 선택한 아이가 올해 고3 기준으로 85%, 언매 선택한 아이들이 15%예요. 기하를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대략 한 47, 8%,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 47, 8%, 그 나머지가 4에서 7%가 기하를 선택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확통 선택한 아이들이 대체로 누구죠? 문과. 수원수투를 이과 애들이 잘 봐요? 문과 애들이 잘 봐요? 근데 같이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 다 작살났죠. 다 작살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3월 모의고사 통계는 아예 공개 안 해요. 저희가 그것까지 공개하면 문과 엄마들이 총걸기 할까 봐, 여기서부터 스크럼을 짜고 교육부까지 밀고 갈까 봐 공개 못 해요. 자, 볼까요?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저희가 480명, 7개 고등학교 480명 가지고 정말로 모의고사 보고 통계를 낸 거예요. 지난 여름에. 올해 고3 되는 애들 2명, 0.9%. 근데 3월 모의고사는요 0.9%가 안 됐죠. 1등급이. 2등급 볼까요? 7명 3.1%.
3월 모의고사는 여기 2%가 안 나왔죠. 근데 미적분 볼까요? 16명. 1등급이 몇 퍼센트? 8.6%. 2등급이 14%. 여기 14%면 뭐예요, 이미? 원래 3등급이잖아, 걔들이. 원래 3등급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문과는 기존의 수학 나형에서 1등급 받던 애들이 이 시험 시스템에서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쪼개진 거예요. 문과 애들 난리 났죠, 이제? 이과 애들은 원래 3등급이었던 애들, 4등급 초반에 있던 애들까지가 다 2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1번 그것 때문에 나타날 첫 번째 현상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입시에. 조건은 평가값이 아니에요.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야. 조건은 이 지원 자격이 성립했는가 성립하지 않는가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를테면 수능 최저가 2등급 2개야. 그러면 2등급 2개를 맞추면 그 지원의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2등급 2개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조건값이에요. 이 조건값을 맞추는데 이제 문과 애들은 큰일 났죠. 일단 수학을 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3과목 수능 최저 쓰는 대학이 있어요. 2과목 쓰는 대학이 있고 3과목 쓰는 대학이 어딜까요? 그 잘난 거기부터 그 못난 거기까지예요. 8개 대학.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겨드릴게요. 8개 대학. 그 8개 중에 8번은 저기 애호계에 있다는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게 8번째면 우리가 잘 아는 띵띵띵띵띵띵 그럼 하나가 남죠? 그 하나는 국립묘지 옆을 지키고 있는 대학이에요. 어딘지 전 몰라요. 요 8개 대학은 전통적으로 수능 최저를 3과목을 써요. 근데 문과 애들이 그 정도 학교를 노린 애들은 수학을 끼고 수능 최저를 설계를 하는데 이제 어지간히 수학을 잘 봐서 등급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이과는 수능 최저가 되게 쉬워진 거죠,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이제 껌이 돼버린 거야, 껌이. 그러면 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번 문이과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비유가 기분 나쁘지 않다면 그냥 학교 이름 딱 대고 이야기를 할게요. 경희대학교 공대 가는 게 나을까요? 한양대학교 신방과 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난. 그냥 묻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자연대 가는 게 좋을까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가는 게 좋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문과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데 이과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맞추기가 너무 좋아. 그럼 거기에 원소를 내면 그죠? 이걸 이과의 문과 점령 사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 이제 올해 입시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가. 계속 가겠습니다. 요거 그냥 빨리 넘어가고. 자, 그다음 이제 약대 등장에 대한 문제예요. 이 잘난 애들. 이 잘난 애들 우리 주변에 하나라도 있으면 괜히 기분 좋은. 근데 없어서 승질이 나는, 난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맨날 얘기하는 이과 상위권의 현재 입시 구조는 딱 이렇게 돼요. 38개 대학. 치대가 왜 요것뿐이 안 뽑는지 아시겠죠? 많이 안 뽑습니다. 눈에 많이 안 보이죠? 치대는 안 보이는데 치과는 많아. 그거 참 신기하죠? 한의대 요것뿐이 안 뽑아. 한의대는 안 보이는데 한의원은 되게 많아. 거꾸로 여기는 38개 대학에 2,977명, 3,000명이나 뽑아요. 거기다 공공의대 들어오겠죠? 조만간? 그러면 이제 4,000명까지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구조가 딱 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의대도 마찬가지죠. 수의대학은 몇 개 안 되는데 웬 동물병원은 우리 아파트 앞에, 저희 아파트 앞에 7개예요. 야, 그래서 묻더라고요, 누가. 의대는 이렇게 많이 뽑는데 왜 병원은 덜 보이고 여기는 조금 뽑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냐. 그래서 이거요, 이거 산부인과,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쭉 쪼개기 시작하면 이게 적어진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쪼개면 된다고. 앞니빨과 어금니과 뭐 이렇게 쪼개면 된다고.
근데 안 쪼개고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이것이 현재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수시는 다 내신이 1로 시작해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후진 학교도 1등급은 4%라고 했으니 다 내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얘가 뜩 등장한 게 누구죠 지금? 약대예요. 자그마치 37개 대학에 1,800명 가까이 뽑아요.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시죠. 이것이 대한민국 입시를 왜 뒤집냐? 문과 입시는 안 뒤집어요. 이과 입시가 뒤집히는 거지. 이과 입시가 어떻게 뒤집히나 볼까요? 자, 수시 계산하기 쉽게 수시 900, 정시 900. 오케이? 수시는 평균 경쟁률이 항상 10대 1입니다. 그러면 원서가 몇 장 필요한 거죠? 9,000장. 근데 지금 학생 수는 줄어 있죠. 그럼 전국에 1로 시작한 아이는 몇 명? 30만이잖아 지금 고3이. 30만 중에 1등급은 4% 몇 명? 12만 명? 12,000명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다 1로 시작하는데 내신이 1로 와. 그러면 1, 2등급을 섞어. 그럼 11% 3만 명. 그죠? 좋아. 3만 명. 3만 명 중에 여기에 몇 장이 쏠려 들어간다고요? 수시에 9,000장이 쏠려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잘 지낼라나? 얘들은 잘 견딜라나? 왜냐하면 이거 내가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은 뭐 내가 묻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가 덕성여대 약학과하고 서울대 화학과하고 동시에 붙으면 어디 보낼 거예요? 예? 서울대 화학과요? 예? 덕성여대 약학과요? 보건의료 국가라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에 서울대 화학과라고 대답한 학부모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왕창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겠죠. 얘가 왕창 무너지면 얘는, 그러면 이 밑에도 쭉 있잖아 잘난 학교들. 뭐 띡띡띡띡 애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띡띡띡띠디디딕 거기 다 어떻게 될까? 올해 이과 입시는 완전히 카오스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시로 가볼까요? 정시로. 정시는 애초에 원서 들고 다니는 애가 12만 명뿐이 안 됩니다. 재수생까지 다 합쳐도 12만 명이 돌아다니는 데서 정시는 경쟁률 5대 1입니다. 자, 그러면 몇 천 장? 아까 내가 900명 하기로 했으니까 4,500장이 빠져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가 약대, 치대, 의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올해 아이들이 자연과학대나 공대를 선택한다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학을 가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아무리 맞춰봐도 저기 광운대 될까 말까 이랬던 아이들에게 동국대 정도는 쉽게 열릴 겁니다. 기회죠. 나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은 보니까 목표가 여기야.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기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들은 뭐가 기회예요. 여기. 우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러면 전과 동, 그죠? 지진은 여기서 일어났고 쓰나미는 쫙 밀려 내려가겠죠, 그죠?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중앙대까지는 확실히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섞이지 않거든 지원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이거를 혼돈과 기회일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학교별로 추천 전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쭉 서울대, 연대고대를 쭉 갑니다. 이 뒤로도 학교들은 계속 갑니다. 대한민국 학교 많으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서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서울. 그래도 구리엔 대학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구리 대학 있으면 대학 구리에서 보낼 텐데 할 수 없이 서울 가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다 교과잖아. 교과. 모집 인원 봐요. 그 학교 모집 인원의 대략 10에서 15%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도 추천 인원 봐봐요. 쭉 2명 5% 4% 쭉 내가 승질 나서 옆에다 써놨어요.
성균관대 계산하기가 싫어. 형식적 제한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비워놨어요. 이화여대 재적 학생의 5%야. 그러니까 여고는 다 안 돼. 또 남녀공학이면 여학생만 5%니까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두 학교를 빼면 여기까지 92명이에요. 200명 고등학교 기준. 그럼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수능 최저 등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쳐다보지 마세요. 왜? 구리에 있는 애들도 전교 1등이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1등이면 내볼 만은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 등급을 안 봐. 그럼 오직 내신 성적만 들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오직 내신 성적만 들고 가면 이론상의 내신 만점이 얼마죠? 1.00. 3년 내내 전 과목에서 1등급을 했다는 뜻이야. 1.00. 1.00 생각보다 많아요. 한 해 대략 한 120명 정도 나와요. 근데 얘들이 도시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시골 고등학교 가면 달리기 빼고 전 과목에서 한 명이 3년 내내 1등 하잖아. 걔가 1.00. 그러니까 걔 달리기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럼 걔가 1.2 이렇게 될 텐데. 시골 아이들은 수능이 또 안 돼요. 얘들은 이것뿐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일로 몰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애들은 1.1만 돼도 원서를 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골 애들이 워낙 세니까 내신은 수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보통 세 과목 쓰는 학교라고. 원래 이대까지가 세 과목 쓰는 학교예요. 이대도 논술은 수능 최저가 세 과목 쓰니까. 그다음에 경희대부터가 보통 두 과목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시립대가 세 과목을 넣었죠. 그 대신 좀 쉽게 넣었죠. 여기보다 한 등급 아래. 자, 계속 갑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자, 그러면 논술과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에 비해서 수능 준비가 안 되죠. 이것이 교과와 종합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구리 애들이 수능을 못 봐요. 뭐 팩트잖아요. 이 팩트를 얘기하면 되게 섭섭해. 그러면 안 섭섭하게 해드릴게요. 강동구 애들도 수능을 못 봐요. 이제 됐나요? 강건 너 비겼네? 딱. 그러면 송파 애들도 수능을 못 봐요. 됐나요? 강동구엔 딱 한 개 고등학교만 수능을 잘 봐요. 배제를 뺀 나머지 10개 고등학교는 수능을 잘 못 봐요. 송파요? 거기 있는 고등학교들은 딱 한 개 고등학교 빼면 다 수능을 못 봐요. 어디? 보인.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러면 여기 애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가는 노원, 거기 수능 잘 보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는 둘로 족족해서 싸운다고. 수능이 되는 학교들은 정부 편에서, 수능이 안 되는 학교들은 대학 편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리는 그렇게 싸우자니 사립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실적에 목을 맨 고등학교가 없는 거야. 여기 안타까운 거죠. 왜 서울 삼육고등학교는 서울자까지 붙여놓고 구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서울에 팔든지 아니면 구리 삼육으로 바꾸든지. 거참네. 괜찮습니다. 마포고등학교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어요. 오산고등학교는 어디 있게요? 용산구 보강동에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요, 그거에 비하면 봐줄 만은 하죠. 자, 계속 갑니다. 이것이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켜 이제 하나씩 볼게요. 계산하기 쉬운 학교 가겠습니다. 세개 수능 세 과목을 보고 500명을 선발하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자, 추천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3 엄마들은 쓰세요. 학교 추천 전형은 평균 경쟁률이 5대 1을 안 넘는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전후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4대 1 전후다. 논술 전형은 모른다. 보통 50대 1이니까 모른다. 원서를 되도록 쓰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5대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500명 선발하니까 몇 명이 원서를 했어? 2,500장의 원서가 들어왔어요. 2,500장의 원서가 들어왔어. 근데 수능 최저를 그중에 몇 명이나 통과할까요? 어떤 전형도 수능 최저 등급이 40%를 통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수능을 맞춰가지고 평가되는 아이들은 40% 선이에요. 근데 이 문과는 더 어려워졌고 이과는 또 쉬워졌잖아요.
그럼 쌤쌤이라고 쳐. 40% 통과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0명 통과했죠. 계산이 돼요 이제? 원서는 2500장이 들어왔다. 500명을 뽑는다. 원서는 2500장이 들어왔다. 수능 최저 조건을 통과한 애들은 1000명이다.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500명 선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놀라운 상상을 해봐야 돼요. 중앙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으로 원서 낸 아이는 수시 원서 6장 중에 몇 번째일까? 1번부터 100일 거 아니에요. 1, 2, 3, 4, 5, 6이면 중앙대학교 원서 쓴 애는 몇 번째야 그게? 1번? 상식으로 얘기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밑에 한국 외대까지가 1.5등급 전후로 합격하는 대학이에요. 세죠? 세. 근데 그렇게 추천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들은 한 아이에게 4장에서 3장씩 추천장을 줄 거예요. 겹쳐서. 그래도 남아 도니까. 그러면 추천한다고 애들이 다 받을까요? 받아봤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추천장은 분명히 남아 돌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은 1000명. 그중에 중앙대학교는 500명을 확보할 수 있을까? 중앙대학교에 그 원서를 쓴 애들은 중앙대가 1번이 아니죠. 중앙대도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도 잘났는데. 중앙이잖아 이름이. 딱 중앙에 있네 위아래로. 그 아픈 게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그게 5번이나 6번인 거예요. 근데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는 그 위로 한번 쭉 봐요. 거기까지가 같은 수준의 수능 최저잖아. 그러면 중앙대학교 칸에는 위에도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앞에서부터 빠져나가겠죠. 그럼 400명, 500명을 채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한 칸 더 내려가 볼게요. 건국대학교는 340명을 뽑는다. 이하보. 자, 분명 이건 중앙대보다 훨씬 수월하죠. 수능 최저 맞추기가. 그러나 40%예요. 왜?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원서를 내니까. 340명을 뽑는다. 1500명이 원서를 냈다.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은 700명이 안 된다. 그럼 건국대학교 원서 쓰는 얘가 1번이겠냐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추가 합격에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하겠죠. 쭉.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원서 낸 애 중에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은 다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성적은 얼마가 될까? 상식하고 맞을까? 자, 상식은 1.5등급이야. 상식은. 그러나 현실은 중앙대는 500명을 뽑아야 돼. 근데 탈탈탈 털었어.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을 탈탈탈 털었는데도 500명을 못 채웠어. 마지막 꼴찌는 수능 최저 통과했는데 내신은 얼마일까? 이해하셨나요? 대한민국의 입시가 올해 다 뒤집어지는지 올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뒤집어졌어. 자, 기회예요, 위기예요? 기회예요, 위기예요? 기회를 살리려면 확실하게 정하면 돼요. 내신이 돼? 내신이 3.0은 돼? 여기에다 비교 그 수능 최저를 붙여가지고 야 중앙대학교 이번에 다 못 뽑는데 내릴까?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능 최저는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신경 쓸 지점이 생겼죠.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데 아니면 비교과가 돼? 야 비교과가 글쎄 말이에요. 그 노원에 있는 큰 국어학원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얘기를 안 했고 거기에 이번에 여기도 그 직영점을 냈던데 거기에 그 저희 강북센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애들이 그리 다 와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정말 꿈 많고 찬란한 싱싱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난 고3이 쓴 학생부를 보고 싶은데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너무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리를 배반하지 않으면 여기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신에 비교과를 붙여서 도전해 볼 거냐? 내신에 수능을 붙여서 도전해 볼 거냐? 이제 선택이 명징해졌다. 아니면 재수할 거냐? 됐죠? 그 다음에 논술로 안 가지 말라고 했지만 논술을 써야 한다면 하나입니다. 논술로 대학을 가야 한다면 좋은 일은 아니죠.
제가 사실은 조은현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이기긴 맨날 이창호가 이기잖아요. 응답하래 11988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조은현 바둑은 묘수가 속출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묘수가 나온다는 무슨 뜻이냐면 바둑을 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뒤집은 거잖아. 이창호 바둑은 탄탄하죠.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기고 있어.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입시는 이창호 바둑이 좋겠죠. 우리 그렇게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내신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딜까요? 그 다음에 준비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가능할까요? 희망은 좋지만 희망은 현실이 아니니까 재수생이 아니라면 뭐다? 수시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으면 다른 친구들 수능 공부하듯이 논술 공부를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논술로 원서는 내고 공부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죠. 그렇게 공부할 의사가 있으면 논술 안 해도 되죠. 이창호식 바둑 논술 공부할 필요가 없지. 내신 될 거고 비교과 될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논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개가천선을 해야죠.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고 내가 논술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딴 놈 수능 공부하듯이 내가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내가 논술로 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내봤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원서를 내봤자 안 된다. 논술로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수능 공부한 듯이 논술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고 이제 절로 넘어갈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어요. A그룹은 내신도 되고 모의고사도 돼. 와. A그룹. B그룹. 내신은 안 되는데 모의고사는 돼. B그룹. C그룹. 내신은 되는데 모의고사가 안 돼.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 빼고 다 이렇다고. 273개 지자체가 있어요. 시군 구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빼면 전국이 다 똑같아요. 내신은 되는데 수능이 안 돼. 수능은 그 구만 돼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 아까 얘기한 지옥을 선사할 수 있는 곳. 아이가 미워. 그러면 가방에다 놓고 밟지 말고 애를 데리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 아이에게 영원한 씻을 수 없는 지옥을 확 펼쳐주는 거예요. 내 아이 평생 기죽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살 거야 아마. 아 그럼 되지. 그걸 가방에 넣고 죽여. 알았죠? 애가 미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치동으로 이사 가면 된다. 그리고 전학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애는 알아서 죽는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그건 배신이다. 그 동네 애들은 다 B그룹이에요. 내신을 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돼요. 근데 수능에 자기가 갈 만한 수능 성적은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요? 재수해요. 강남대성학원을 먹여 살리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1번 휘문고등학교, 2번 중동고등학교, 3번 숙명여고. 세 학교가 합쳐서 대성학원 일관입니다. 일관, 대성일관 그 까맣게 새로진 멋있는 건물 그 2,000명 중에 얘들이 600명을 채워줘요. 그럼 거기만 가 걔들이 숨바투스도 가야 되고 이투스도 가야 되고 그죠? 얼마나 훌륭한 고등학교입니까? 그래서 걔들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몇 년 과정일까요? 4년입니다. 근데 우리 구리에서는 몇 년 만에 끝내자고요? 3년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하면 이제 우리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확인하기로 해요. 아, 애를 되게 미워하는구나. 저 새끼가 죽여버릴 놈인가 보구나. 그 집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D그룹이 있습니다. 내신도 안 되고 모의고사도 안 됩니다. 여기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하나씩 갈게요. D그룹부터. D그룹은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학원을 다녀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안 바뀌어요. 학원을 안 다녀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안 떨어져요. 자, 그럼 돈 내고 그 대학 가실래요? 돈 안 쓰고 그 대학 가실래요? 그죠? 선택 빨리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D그룹 애들은 이야기의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는 꿈은 확인해야죠. 근데 D그룹 애들은 엄마랑 얘기하면 뭐라 그래? 대학은 저기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몰라. 무슨 거 갈 거야? 몰라. 공부는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네가 알아서 할게. 4등급이다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걔들은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공부보다 관심 있는 게 게임이죠. 공부보다 좋아하는 게 유튜브예요.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엄마가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쌈나죠. 그렇지 않나요? 중2 제머리 못 깎는 건 만고의 진리. 제가 저희 집 애들 간섭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간섭 안 하겠어요? 간섭하고 싶으면 굴뚝같이. 근데 간섭하면 서로 싫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애들이랑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애들이 늘 싸움의 끝에 이렇게 무슨 심리학과 교수가 엄마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애가 기분 나빠질 때까지 끝까지 따지라고 가르쳐요? 라는 말을 꼭 듣고야 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럼 저는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걔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을 만나요. 이 나쁜 새끼들이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 누구 말은 들어. 학원 원장 선생 말은 들어. 이 치사한 새끼들.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스마트폰을 그냥 하루에 이만큼 하고 있다. 특히 언제 자러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면 손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건 엄마 아빠도 이래. 부부가 나란히 누워서 각자 이거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소리 좀 줄여. 내 거 안 들리니까 소리 좀. 야, 이거 참. 이러고 있으니 애한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스마트폰 들고 목표 대학 가는 놈은 없다요. 그러면 돈 쓸 이유는 있어야 되잖아. 학원 보낼 이유는 어서 찾아야 돼. 이 아이가 그래도 좀 노력하는 맛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아이가 오늘 10시간 학원을 갔다 왔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면 머릿속에 공부한 게 차곡차곡 정리돼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10시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내뱉는 말은 뭐죠? 엄마 치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죠. 근데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얘가 자기 몸의 3개를 죽도록 썼어요. 3개가 어디일까요? 머리, 눈, 손. 정말 죽도록 공부했죠.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면 몸에서 3개가 되게 바쁘게 움직여요. 어디죠? 머리, 눈, 손. 자, 그러면 얘가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공부한 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면 A그룹이지. 그럴 리가 없지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요. 걔도 처음에는 15분짜리 하나만 보려고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엄마도 15분짜리 하나만 보려고 시작하잖아 보통. 근데 이게 끝나기 전에 꼭 뭐가 이게 더 재밌겠다. 이러면 1시간 채우게 되죠. 30분도 지나기 전에 뇌와 눈과 손이 스마트폰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오늘 공부한 건 전부 날아가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끝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그거 알았는데. 알았으면 맞춰야지. 알았는데 시험 때 기억이 안 났대. 시험 때 기억이 안 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돈을 써도 그 대학 갈 거고요. 돈을 안 써도 그 대학 갈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걔는 스마트폰하고 먼저 싸워야 되고 게임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그 얘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님이랑 그걸로 의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가 결심을 하면 성적이 한 칸씩만 올라가면 되잖아. 매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 되지 한 번에 다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럼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우리 아이가 3등급이 되려면 뭘 어떻게 되는지 숙제를 좀 정확히 내달라. 그래야 학원에 돈 쓴 보람이 생기죠. 맞나요? 그래야 학원비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전쟁이 필요한 D그룹. 그 다음에 이제 B그룹은 옆으로 가겠습니다. B그룹은 대학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B그룹은 내신이 안 돼요. 모의고사 돼. 얘들 뭘로 들어왔어요? 정시 보고 들어왔죠. 정시 보고 들어온 애들은 대학을 다닐까 안 다닐까? 그러니 얘들은 미워요. 이해하셨나요? A그룹 가겠습니다. 이 잘난 애들 내신도 되고 수능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걔들은 극과 아니면 그 대학에만 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잘난 대학들 아무리 가봐도 이 A그룹 찾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B그룹은 많아요. C그룹도 많고 그러나 A그룹은 없다. 왜? 걔들은 극과를 가지 않았으면 다 그 대학에 모여 있어요. 그 대학에 모여 있거나 극과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C그룹.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 증명이 됐죠. 뭐가 증명이 됐어요? C그룹 내시는데 수능이 안 돼. 이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 1, 2학년 때는 얘들보다 학점이 안 나와요. 얘들이 수학하고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 증명된 사실. 2학년 2학기부터 저 C그룹이 항상 학점을 뒤집죠. 학점을 뒤집어서 수석 졸업이 다 C그룹에서 나오죠. 두 번째, 대학원을 누가 많이 가? 잘나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A그룹. 그 다음에 애초에 학문 같은 거 관심 있으면 관심 없는 B그룹. 그러나 어떻게 돼요?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히 따라가리로다. C그룹밖에 없죠. 대학원도 가장 많이 가요. 누가 이쁘겠어요 대학은? 당연히 C그룹이 이뻐요. A그룹 잘났으니까 빼고 B그룹 빼고 C그룹 볼까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그룹 저 이쁜 놈을 내가 뽑고 싶은데 내신이 돼? 수능 최저만 보여줘. 뽑을게. 수능이 안 돼? 그러면 비교과 보여줘. 내가 뽑을게.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조건을 하나씩 뿐이 안 거는 거야. 자 그러면 구리 아이들은 다 C그룹에 많이 속해 있죠 애들이. 대학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아한다고. 제일 이뻐한다고. 교수가 자기 연구실 청소할 적에 누구 부르는지 아세요? 얘만 불러요. 얘는 꿍시렁거려. 꿍시렁거릴 뿐더러 뭐? 인터넷에 올려요. 교수가 갑질했었고 얘가 올려요. 얘는 없다 그랬잖아.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는요. 교수님 연구실 청소한대. 야 모여라. 같이 가서. 교수님 오늘 짜장면만 사주신다면 이 한번 부스러지기 일하겠습니다. 대학이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구리 아이들이 다 C그룹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하시죠? 이제 다 확인했어. 이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제 선택하고 부딪히는 일이 남은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사이에 저는 숨겨놓은 커피를 한 잔. 아니 취식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숨겨놨어요. 홈으로 가주셔야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부터 보실 건데요. 일단 이런 이제 에듀고입니다. 에듀고인데 이름은 뭐 조금 바뀔 거고요. 자 대입 정보로 가주세요. 대학 정보를 먼저 보실 텐데 혹시 아무 대학이나 하나 찍어주시죠. 애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훅 불러보세요. 한양대, 한양대학교. 예, 보시겠습니다. 하필이면 한양대학교는 희으셔서 우리 이사님 한참 누르게 생기셨네. 아직도 양자 안 나왔어요. 네, 더 밑에 있어요.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올려볼까요? 쭉 제일 위부터 1인당 장학금은 339만 원, 평균 등록금 848만 원. 왜? 한 학기 1,000만 원 갖게 들어갑니다. 책값까지. 그나마 구리에서는 통학이 가능하죠. 기숙사가 조금해요. 11점. 취업률 세네. 자, 전년도 경쟁률 수시 12대 1, 정시 4.9대 1. 내려서 아무거나 쭉 내려보면 한양대학교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한번 눌러주시죠. 800명 선발. 요게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 개의 숫자가 보여집니다. 건축학부 평균 2.0, 1.8에서 2.15, 2.01, 1.86에서 2.16 이렇게 쭉 좀 더 두 칸만 더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대학이 어떤 전형을 하는지를 전부 보여주고 그 전형으로 이런 추가 정보가 나와요. 그 자연환경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한번 눌러주실래요? 쭉 누르면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100, 내신 반영하지 않고 수능 최저 없고 수능 당연히 최저가 없으니까 반영 안 할 거고 전형 일정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상태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시에 필요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 정보를 보여줘요. 한양대학교 다른 전형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여지껏 설명했으니까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이요. 제일 위에. 위에 뭐 지원 자격이 쭉 뜨네요. 그래도 내려볼까요? 자원환경공학과 한번 더 눌러볼까요? 3명 뽑는데. 네. 교과 100, 전학년, 수능최저 등급 없음. 제가 아까 수능최저 없다 그랬죠. 수능최저 없어요. 우와, 커트라인 보실까요? 추정 커트라인 1.21, 1.22. 우와, 수능최저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쳐다보지 말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내신이 좋으면 해보자. 뽑아준다는데. 똑같아. 이번에는 이제 같은 수준의 학교 한번 볼게요. 중앙대학교 한번 볼까요? 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하나겠구나. 하나는 한양이고 하나는 중앙이니까. 그죠? 하나는 조선시대에 그래도 지들이 대장이었고, 중앙대학교라고 했는데 기업까지 가시면 똑같이 이번에는 학교 추천 전형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411명. 아까 자원공학과였으니까 공대로 갈게요. 내려서 쭉. 공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거 눌러주세요. 기계공학부 눌러주세요. 평균 1.4. 1단계 교과 70, 비교과 30, 전학년, 수능 최저 등급 3합 7. 쭉 있고요. 추정 경쟁률 1.4. 즉 내신 선발은 숫자를 계속 하나만 보여주고 있죠. 학생부 종합 선발은 숫자를 3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상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다 대고 미달될 것이 뻔함 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필요하면 상식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싶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요? 한양대학교는 상식선에서 끝날 것이다. 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러나 중앙대학교는 저 수능 최저 무너져 내릴 거다 라고 저 이야기했습니다. 지원할 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말고. 이게 대학 정보예요. 이번에 전형 정보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형 유형은 아까 얘기한 선발 방식이에요. 내신 선발이냐, 서류 선발이냐, 논술 선발이냐, 정시 가군, 나군, 다군. 그 다음에 전형 조건 일반 농어촌 특성하고 여기는 뭐죠? 전형 조건은 지원 자격이에요. 지원 자격. 여기 선발 방식. 그럼 서울.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기업회를 한번 해볼까요? 이 동네에는 적을 많이 한 걸로. 독립운동가와 6.25 참전용사의 후손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더 위에요. 예, 교과 전형으로 먼저 찾아볼게요. 교과 전형 찾아서 쭉 내려보시죠. 이번엔 빨리 가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있나요? 없어요? 건국대학교는 교과를 안 하는구나. 교과는 시립대학교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밑에 거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제일 밑에. 거기선 파란색이 아니면 안 눌립니다, 이사님. 예, 파란색만 눌려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나 약간명 선발하는 경우에도 추정 성적을 옆에 전부 게시를 해놨죠, 그죠? 나가서 이번엔 올라가서요. 종합 눌러주시죠. 고민 없이 얘는 바로 바꿔버립니다. 건국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명, 즉 통틀어서 한 명 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과별로 한 명씩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제 그러면 왜 정시 가나다냐? 사회기업 배려 그대로 놓고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그대로 그림을 먼저 내리셔서 예, 여기서 정시가를 눌러보세요. 정시나를 눌러보세요. 정시다를 눌러보세요. 얘는 묻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여기는 거기가 한다고 바로바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일반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니까 우리 종합 봅시다. 종합, 일반, 서울, 밑으로 쭉 내려서 뭐 경희대학교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 경희대학교도 눌러보시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과라나 국어국문과 눌러주실래요? 야, 21명이나 뽑는데 경쟁률은 17.13대 1이었고 내신 평균이 2.61에 2.1부터 3.01 사이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발표는 평균이 저거보다 더 낮아요.
경희대학교는 그 모든 입시가 끝나면 이걸 다 발표를 합니다. 지원자의 성적표를 쫙, 합격자의 성적표를 쫙, 지원자들은 빨간 동그라미를 쫙 1등급부터 8등급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들은 까만 동그라미 쫙 찍어놔요. 그게 6등급까지 있어요, 합격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빨리 착신을 하게 되면 아하,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혀 내신을 안 보는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자른 거냐면 얘가 스스로 까만 동그라미가 뚝뚝뚝 가다가 막 겹쳐지는 데가 있어요. 진하게 겹쳐지다가 툭툭툭 벌어서 6등급까지 합격자들이 나와요. 그럼 까만 데가 막 겹쳐지는 데가 어딜까요? 일반고의 리미트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점에서 일반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숫자를 3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일반고라고 표시를 해놨더니 이번엔 학교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셨어요. 우리를 알로 보냐? 아, 위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다 숨겨놓겠습니다. 일반고는 이 앞선에서 움직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덧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뒤에 숫자는 뭐냐? 일반고 아이인데 정말로 비교과가 탁월한 경우. 비교과에 탁월하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만 올려주세요. 화면을. 눌러만 보겠습니다. 전공정보 여기까지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공정보. 그러면 이번에 경영학과로 가겠습니다. 사회. 경영경제. 왜 경영학과로 가냐면 이게 제일 흔해요. 세상에 이렇게 흔한 경영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저 몰랐어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 글자 하나도 없죠. 더 들어갈 데는 없다는 뜻이고요. 좀만 올려주세요. 화면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는 이 전형으로 17명, 이걸로 40명, 이걸로 1명, 이걸로 13명, 9명, 1명, 약간명, 30명, 70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각 전형별로 경쟁률은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에 필요한 성적은 이렇게 된다고요. 뭘 확인하실 수 있나요? 아이가 건국대학교 경영학과가 목표라면 어느 길로 갈 수 있나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야, 이 길로 가면 되네. 이거 찾으시라고. 그냥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라고. 찾아본 다음에 판단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내신 성적이란 우리 합의 하나 할까요? 좋은 내신 성적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네. 좋은 내신 성적. 내신이 1.1 이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근데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건데 내가 아까 1.00에서 1.06이라 그랬죠. 커트라인.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럼 좋은 내신이에요, 아니에요? 거봐. 이렇게 갈게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인데 내신이 2.5야. 좋은 내신이죠. 좋은 내신이잖아요. 이제 좋은 내신의 기준은 뭐라고요? 목표 대학의 지원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좋은 내신. 무조건 1등급이 좋은 내신이라고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논술로 갈 놈이 정말로 있다면 논술은 내신을 안 보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논술에 내신 본다고 막 우기실 분 빨리 우기세요 지금. 아우 대표님 거기 전형 보니까 논술 60에 내신 40이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1000점 만점이거든요. 400점을 주요 대학은 이렇게 씁니다. 1등급 400점, 2등급 399.5, 3등급 399, 4등급 398.5, 5등급 398, 6등급 397.5, 7등급 397, 8등급 360, 9등급 300 빵점. 자 그러면 이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신 무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은 뭐라고요? 수능 공부하듯이 하면 간다. 내신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술로 갈 거야? 뭐 합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합격한다면 걔 내신은 무시. 그러면 좋은 내신이란 아무 내신이나 다. 맞습니까? 그럼 계속 갈게요. 올려볼까요? 이번에 다시. 그래서 좋은 내신이란 뭔지를 확인하시는 요게 이제 전공 정보고요. 의대치대 사관학교 경찰대 눌러만 볼게요. 의대치대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원
모든 일반 정보가 나올까요? 과학원에서 아래로 쭉 내려볼까요? 쭉 내려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카이스트를 콕 누르면 카이스트에 대해서 누가 지원하고 누가 합격하는지가 쭉 적혀져 있어요. 통과. 위로 올라가서 시뮬레이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점수 아무거나 입력해 보시죠. 입력해 놓으셨구나. 일반고에서 딱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볼게요. 조금 더. 경영학과네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번엔. 이게 이 아이는 동덕여대가 적정. 내신으로 갈 적엔 동덕여대가 적정하고 위에 이렇게 쭉 되네요. 종합은 서울여대가 적정인데 성적을 한 칸씩만 낮춰볼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딱 라이브로 보여주는 게 맛인데 우리 이사님 몰래 자기 하기 싫으니까 미리 입력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또 고생을 시켜야죠. 자, 서울 사회계열 경영학과 쿡 누르면 갑자기 서울 지방 하나 껴야 되겠습니다. 경기 껴주세요. 내려주세요. 시뮬레이터 툭. 네. 안양대가 지원 적정이라네요. 그 다음에 종합으로는 한신대 가라네요. 논술은 갈 데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시는 세종대 순까지는 되네요. 저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네요. 요게 수시 시뮬레이터입니다. 내 아이 이거 빠르게 판단해 보는 거죠.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 빨리 판단해 봐라. 이런 뜻이고요. 자, 정시 시뮬레이터 한번 갈까요? 3학년 거부터 가겠습니다. 3학년이 항상 급하니까. 네. 자, 그럼 표준 점수 입력해 주시죠. 뭐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죠. 국어 선택하셔야죠. 화작인지 언면인지. 수학은 미적으로 할까요? 그러면 탐구는 물원 지원으로 할까요? 네, 입력해 보시죠. 입시 전문가는 IT를 잘 모릅니다. 제가 모셔온 게 미안하긴 한데 재미는 있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재주죠? 예. 아니요. 위에 네,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런 식이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사님. 자, 한국사부터 가겠습니다. 1등급. 알른이 죽는다고. 네. 한국사 1등급. 그 다음에 국어 128, 수학 128, 영어 1등급, 물리 67, 지구과학 70. 쭉 내려볼까요? 이제 자연계열 누르고 등급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정시 시뮬레이터 쭉 내려보면 서울대학교는 얘가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밑에부터 볼까요? 네. 제발 밑에라고 했으면 서울대 밑에 연대. 네. 불합격이네요 전부. 그 다음에 쭉 들어서 중앙대. 여기도 다 불합격이네. 떨어져서 시립대. 이제 추가 합격이 하나 떴네요. 시립대 밑에 이번엔 동국대. 여기도 안 되는구나 이 점수로. 국민대 올려주세요. 여기 추가 합격이 많이 떴네. 한 칸만 더 낮춰볼게요. 숭실대, 세종대.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여기다가 아무데나 최초 합격에다가. 그러면 전형 점수가 918.69네요. 여기다 올려볼까요? 전년도에다가 915.81이네요. 무슨 뜻이냐면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을 하면 얘가 그 당시 수능 성적으로 전부 환산을 해서 그리고 그 당시 입시 결과하고 비교해가지고 최초 합격인지 추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확 보여줍니다. 언제 좋을까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 아이가 도대체 정시는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찾는 데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올라가서 학생부 관리만 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2학년 것도 한번 할까요?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3학년은 반드시 표준 점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표준 점수 입력하게 돼 있고 2학년은 1, 2학년은 뭐밖에 몰라요? 원점수밖에 모르잖아. 100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그럼 그거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입시 관리에서 네, 박명수를 누르고
박명수 네,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쭉 임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들이 쭉 나오고요. 내려보시면 한 번만 더 내려보면 이 아이 목표대학 기준으로 교과 전형 합격률, 종합 전형 합격률, 논술 합격률, 정시는 0%. 정시로 못 간다는 뜻이네요. 목표대학을 이렇게 돼 있고 올려볼까요? 예, 그냥 올라갈게요. 학생부 좀 더 올려볼게요. 예, 학생부 관리. 아까 학생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비교과가 어떻게 붙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구리에 있는 고등학교도 뭐 하죠? 연말에 자기 학생부에 기록할 거 정리해서 오라고는 하잖아요, 다. 부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보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고3이 돼서 야 이거 평가하려고 보니까 없네? 라고 하지 말자 좀 제발. 그러니까 훌륭한 6학년처럼 쓰지 말고 성실한 고3처럼 써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특 가겠습니다. 교과학습 세특. 항상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보와 의미를 먼저 쭉 설명을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에 보인 학생의 모습이 담긴 기록. 학생의 학업 태도와 학업 역량이 차분하게 담겨진 기록이 좋은 평가를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핵심 요소고 2023년 정시부터 진행되는 교과평가 아까 얘기한 정시 배반에 대한 대학의 응징 거기에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기지 않은 칭찬과 기대는 평가되지 않는다. 학생의 내신 성적과 연결되지 않은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한다. 수학 막 선생님 이렇게 써놨어 세특에. 선생이 가르쳐준 방법 이외에 다양한 풀이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풀어보고 친구들과 공유함. 수학 성적은 4등급. 이러면 환장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보면 전략이 쭉 있고요. 이렇게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사례. 물리 이렇게 써라. 여기에 팩트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 설명하고 뭐하고 뭐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면 뭐하고 이런 팩트를 넣어서 문장을 구성해라. 이해하셨나요? 다시 올라가 보면 평가 기록 볼까요? 세특 평가 사례 보기 누르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했던 평가를 2013년 거부터 골고루 묶어서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이의 세특이니까 지금 양이 많잖아요. 좀 쭉 내려보실래요? 여기를. 예. 쭉 내려볼까요? 예. 이렇게 놓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뭐가 보고 싶었는데 뭐는 보이고 뭐는 보이지 않고 뭐는 보이고 뭐는 보이지 않고 이건 아쉽고 저거는 잘했고 무슨 뜻? 아쉬운 건 고쳐라. 잘했다고 하는 건 강하게. 이렇게 묶어서 쭉 내려보시면 끄셔야 내려보시겠죠? 이걸 끄시고 네, 쭉 내리시면 이렇게 학년별 학기별 과목이 쭉 있죠? 과목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다가 뭐라고 돼 있죠? 발표, 그 다음에 모둠 활동, 수행 보고서, 교과 독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 세특은 이 네 가지 팩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발표를 시켰더니 키워드, 주제, 내용 키워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켰더니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발표했다. 이렇게 쓰여진 게 최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시켰더니 그런 주제에 대해서 모둠 활동을 시켰더니 자기 모둠원들을 묶어놓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주제에 대한 탐구를 이끌었다든지 발표를 준비했다든지 실제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된다라고 돼 있고 수행보고서는 위에 발표하고 똑같죠. 그 주제를 줬더니 어떤 논문을 찾아보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테드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고 수행보고서를 제출하며 한 편의 수행보고서 제출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우수하니 탁월하니 이런 말 했나요? 이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쓴 그 말. 장래가 촉망되며 기대되는 학생임. 아무 말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거 세미나 때마다 입학사정관들이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기대하면 내가 뽑아야 되나요? 평가할 내용은 하나도 주지 않고 갑자기 기대가 된대. 그럼 저도 기대할까요? 이게 무슨 코인 투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교과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승리하는 학생부에서 반드시 쓰게 하는 게 진로 활동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로 독서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선각자들이 있겠지. 그 선각자들의 길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쓴 책을 읽는 거지.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문제의식,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들의 문제의식이 뭔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딪혀봤구나. 그러면 나도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혀봐야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진로 활동이라니까. 그리고 2학년 때는 뭘 집어넣게 하냐면 이제 3학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쓰면 되겠죠. 그죠? 학과 탐색. 내가 A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의 4년 커리큘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이 다 이 과목 이름으로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쿡 찍어. 내 심장은 얘가 끌어당겼다. 이 과목을 통해서 나는 이걸 배워가지고 이 분야에 한번 부딪혀보겠다라고 쓸 때 진로활동은 가장 센 진로활동이 돼요. 그러면 세특은 뭐라고? 그냥 발표를 시켰더니 모둠 활동 시켰더니 교과 독서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교과 독서, 수학, 미적분의 하루. 애들 교과서에 추천 도서가 다 있어요. 선생이 얘기하지 않아요. 얘 혼자 그냥 그거 보고 읽고 혼자서 독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과목 선생한테. 그 과목 선생이 세특에 써주겠지. 미적분의 하루를. 자,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교과 독서로 미적분의 하루를 읽고 이 아이가 미적분의 하루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지. 그걸 적용을 해봐야지. 적용을 해보지 않은 깨달음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서 이를테면 사막에서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분석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쭉 써내려가면서 야 정말 미적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써내려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례를 주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고서 선택 안 하는 놈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동의하시죠? 다 알려줬어. 싫대. 무슨 왜 싫냐?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 전 싫어요. 이건 할 수 없는데 고3이 돼서 적어도 어머나 그렇게 평가하는지 몰랐어요 하는 소리는 하지 말자. 그죠? 그러니까 입시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기능은 되게 많은데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 삽니다. 스카이 콩콩으로 뛰면 27분, 차를 몰고 오면 15분, 자전거 타고 오면 17분. 이제 다 해봤습니다. 걸어오면 3시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살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다양하게 어머니들 모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뭐 이렇게 동네 아파트별로 모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연락하세요. 생각해 볼게요. 또 괴롭히실라나? 이런 생각이 있긴 하는데 혹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용감하게. 네. 네. 외대를 가는 게 아이한테 이득이 있을까요? 한국 외대요? 아니면 외고요? 외고요. 외고. 근데 아까 외대라 그러셔서. 죄송해요. 네. 외고는 자 이렇게 됩니다. 문과 지향이 확실한 친구라면 후회할 자신이 없다면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외고나야 문제가 있는데 어디 외고요? 한용외고는 갈 수 있으면 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설사 한용외고를 준비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이 갈매고등학교 가시면 돼요. 아니 아이가 외고를 가기 위한 자기 준비를 한 아이들이 학생부 관리를 정말 잘해요. 그럼 걔가 학생부 관리 잘하는 데다 내신 관리까지 대봐. 그러면 걔가 그래도 여기서 가면 전교 몇 위권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 관리를 외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아이가 더 잘할 거잖아. 대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전해봐라. 이해하셨나요? 네. 또 질문. 예. 홈에듀고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당분간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는 있는데 아카데미 에듀고로 들어와서도 그냥 회원가입하면 일반적으로 그 가려져 있는 파트 말고는 보실 수 있는데 홈 에듀고로 오시는 게 편하고요. 또 압니까? 이게 구리시청에 이게 쓱 올라가 있을지? 구리시청 홈페이지 올라가 있으면 쓱 누르시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싸지 않죠. 뭐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듣고 계시네요. 네. 자, 또 질문 그렇게 예 마치 짠듯한 질문 말고 입시 질문. 네, 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교과랑 수능 최저, 교과랑 비교과. 비교과를 그러니까 선택지를 두 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엄마고 지금 전사고 다니는 큰애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내놓고도 가장 궁금한 게 자동봉진이 지금 다 조금 기입이 안 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수능 최저 말고 그 뭐죠?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요거를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막 고3 된 그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고1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 그 전략을 어떻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외고 보내고 싶다는 그 어머니와도 좀 제가 맥락이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째 아이도 과연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야 할지 예, 그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큰애는 전사 어딜까요? 용인외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살이 많이 빠졌겠네요. 쪘더라고요. 기숙사 마을 맛있다고. 어쨌든 이제 거기는 그 학교가 알아서 잘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학교가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대략 이제 내신이 2.9 이내면 워낙 그 학교가 알아서 잘해요. 그 아래일 경우에는 이제 그 선택지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가 특목자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나쁘진 않단데 꼭 가야 할 이유는 없다.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영예고 갈 거라고 했잖아요. 한영예고 가서 거기가 이제 그 200명 고등학교니까 200명 중에서 몇 등 정도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자신 있는 녀석이라면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라면 전교권 성적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일 잘난 그 대학을 갈 확률은 여기서 전교 1등 할 때가 5배 정도 높아요. 외고 특목고 간 것보다. 근데 연고 서성 한중을 갈 확률은 거기가 2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그 아래 대학을 가는 데는 서로 비겨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교과 전형이 쭉 생겼죠. 교과 전형이 쭉 생기면서 연고 서성 한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얼추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일 잘난 대학 기준으로는 여기서 전교 1등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 그 학교는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정말 어려워서 그 집살도 내신이 5점 몇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걔가 고대 갔다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지요. 근데 원래 그 학교는 그 성적이면 거기 갑니다. 왜 난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잘 몰라요. 묻지 않아요.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그냥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봉진이 봉사만 없어지고 글자 수가 줄은 거예요. 자율활동은 500자, 진로활동은 700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500자. 요 안에 자기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죠. 단지 동아리를 창체 동아리만 쓸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창체 동아리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성적 순으로 선택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는 그 성적이 안 되면 그 동아리를 꼭 가야 되는데 엉뚱한 동아리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진로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담으시면 돼요. 예, 특히 세특 진로 독서, 세특에는 교과 독서가 짱이고 진로 활동엔 진로 독서가 짱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럼 이 프로그램으로 입시 관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자주 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제 차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